여러분은 우리나라 전통 요괴나 귀신 중에서 뭐가 제일 무섭나요? 저는 뭐니 해도 처녀귀신이 국기 원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처녀귀신이라는 건 대체 어떤 존재일까요? 처녀귀신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도 믿기지가 않는데 제가 실제로 경험했었죠. 예. 소금 장수가 있었어요. 이 양반이 장사를 마친 후에 산길 가다가 길을 잃고 결국 어두운 산 중턱에서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서둘러 인가를 찾아야 했죠. 어두운 산에서는 호랑이 같은 무서운 맹수가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어흥. 그렇게 헤매던 소금 장수는 곧 작은 초가집을 발견합니다. 저 같으면 산속에 초가집 있으면 무서워서 못 들어갈 것 같지만 오랫동안 산속을 헤맸잖아요. 지치고 배고프고 어쩔 수 없이 들어간 초가집엔 어여쁜 처자가 있었습니다. 고객님, 갑자기? 소금 장수는 그 처자에게 하룻밤 재워달라고 부탁을 하죠. 요즘 같으면 바로 철컹철컹이지만 그 시절이니까. 급히 초가집 옆 나무에 말을 묶어놓은 소금 장수는 너무 배고픈 나머지 요기할 것을 부탁하는데 이 근처에는 주막이 없습니다. 이게 시대에 맞아? 하지만 오늘 저의 제삿날이니 저를 따라오시면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드실 수 있습니다. 에이? 뭔가 이상하죠? 멀쩡히 살아있는 처자로 보이는 사람이 본인의 제사상이 있다고 하니까.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배가 고픈데. 그렇게 커다란 집에 도착해 진수성찬을 먹기 시작한 소금 장수에게 갑자기 처자가 말을 걸죠. 소금 장수님, 한참 식사 중에 죄송한데요. 뭐 하나만 부탁해도 될까요? 까요. 식사 다 하시면 아까 그 초가집 앞마당 땅을 좀 파주시겠어요? 왜 그러시죠? 그냥 파주세요. 저는 이만 저기 있는 멧돼지 닮은 저 사람 때문에 가보겠습니다. 따우. 그 처자가 가는 모습을 보며 소금 장수는 정신을 잃습니다. 웅성웅성하는 소리와 함께 정신을 차린 소금 장수 앞에 집주인이 나타나 화를 냅니다. 이러다 맞아 죽을 것 같았던 소금 장수는 그간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처자와 만났었던 그 초가집으로 갔지만 그렇습니다. 그 초가집이 있을 리가 없죠. 나무에 묶어놓은 말만 덩그러니 있을 뿐이에요. 소금 장수는 그 초가집의 마당이라고 판단되는 곳으로 가서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체는 3년 전 몸종과 함께 실종된 집주인의 셋째 딸이자 초가집에 있던 그 처자였던 겁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났던 거지요. 범인은 바로 소금 장수는 처자가 말했던 멧돼지같이 생긴 그 남자를 집주인에게 말해줬어요. 나리, 아까 따님이 저 멧돼지 닮은 남자 재수없다고 그냥 갔거든요. 뭔가 조사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멧돼지의 정체는 바로 그 집 첫째 사이였습니다. 집주인은 그를 불러 앉히고는 어이, 너 내 셋째 딸에 대해 아는 거 있으면 다 말해봐라. 말 안 하면 슬슬 오한마 가져와야 쓰겄다. 멧돼지는 결국 사실대로 말하게 됩니다. 예로부터 셋째 딸은 얼굴도 안 보고 데려간다는 말이 있어요. 예쁘다는 거죠. 그 예쁜 딸을 가해자 맨모 씨가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처제죠. 자신의 처제한테 홀딱 반해서 몸종에게 돈을 주고는 으슥한 물레방앗간으로 데려간 다음 덮치려고 했는데 순수히 허락하지 않자 덮치지 못하고 결국 죽이게 됩니다. 이후 물레방앗간 바로 옆에 있는 그 초가집 앞마당에 파묻게 된 거지요. 근처에 있던 몸종도 불러내어 죽였고요. 가해자 맨모 씨는 그 일이 있은 후 한양으로 도망가 살았고요. 집주인은 실종된 딸을 3년 동안 기다리다가 결국 죽은 걸로 여기고 제사를 치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 가해자 맨모 씨가 안심하고 제사에 참석하게 된 것이지요. 집주인은 딸의 시신을 찾게 해준 소금 장수에게 선물을 주고 그를 사위로 칭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가해자 맨모 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녀기 신하면 입에서 막 피 흘리고 머리는 산발을 하고 무섭고 혐오스럽게 생긴 모습만 떠올리지만 단순히 사람들을 놀라게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 풀어 좋은 곳으로 떠나기 위해 나타나는 처량하고 안쓰러운 그런 존재가 아니었을까요?